이왕 쓰는 거 132만원 더 쓰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시그니처 조합도 좋은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가격표분읽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기아의 2020년형 K5 2.0 하이브리드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타기 위해 최대한 저렴한 차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은 트렌디의 드라이브 아이즈 10.25 유보 내비게이션 추가하셔가지고 2,985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조합은 파노라마 썬루프는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K5 하이브리드 트렌디의 좋은 점은 1.6 터보처럼 쓸데없는 버튼 시동팩을 넣지 않아도 10.25 유보 내비게이션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162만원이나 더 줘가면서 유보 내비게이션을 넣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가운데 박혀있는 5인치 액정이 눈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로 못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싸게 산다고 해도 5인치 액정은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25 유보 내비는 꼭 넣어주시고요. 드라이브 와이즈도 가격이 74만원인데 후측방 충돌 경고와 같은 안전 옵션뿐만 아니라 완전 정차와 재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넣어줘야 됩니다.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열선 가죽 스티어링 없습니다. 우레탄 스티어링 재질이 아쉽긴 하지만 이거는 뭐 인터넷에서 파는 좋은 가죽 스티어링 커버 사서 달면 되죠. LED 리어램프 없습니다. 하지만 후미등이 LED라고 해봤자 어차피 운전자는 후미등 보면서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이걸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풍 시트 없는데요. 몸에 땀이 많은 분이 아니시라면 통풍 시트 쓸 일도 없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이라는 게 한번 세팅하고 나면 거의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요. 굳이 전동 시트 아니어도 됩니다.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프레스티지의 드라이브 아이즈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추가하셔가지고 3,104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119만원 올랐습니다. 가죽 열선 스티어링의 경우 열선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 추운 손을 녹여주고요. 키자마자 얼마 안 있으면 따뜻해지니까 수족 냉증에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돈을 떠나서 무조건 필요한 옵션이라고 봅니다. 운전석 파워시트의 경우 물론 운전자가 드라이브 포지션을 한번 잡으면 건들 일이 없긴 하지만 또 운전하다 보면 그것도 아닌 게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중간중간 조금 더 눕고 싶기도 하고 다시 좀 서고 싶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수동 조절 시트는 운전 중 조절하기가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동은 미세하게 조절 가능하니까 안전하고 좋습니다. 거기에 트렌디의 시트엔 허리 지지대를 조절할 수 없었지만 프레스티지의 전동 시트는 허리 지지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돈을 떠나 허리를 위해서라면 꼭 있어야 합니다. 통풍 시트의 경우 쾌적함을 위해 꼭 필요한 옵션이고요. 참고로 저는 사계절 중에 가장 추운 겨울 빼고 나머지 계절에는 무조건 켜고 다닙니다. 이게 땀이 안 차니까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LED 리어램프는 1.6 터보 프레스티지에선 79만원짜리 스타일팩을 넣어야만 들어왔는데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는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2번 조합이 3번 조합 대비 부족한 게 있는데요. 전방 주차 센서 없습니다. 하지만 K5가 그렇게 큰 차도 아니고 전방은 금방 적응할 수 있죠. 12.3인치 LCD 계기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차고 2,910만원이나 더 줘가면서 노블레스를 가야 될까요? 프레스티지의 계기판도 4.2인치 LCD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봐줄만 합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없는데요. K5가 엄청 큰 차도 아닌데 굳이 서라운드 뷰 때문에 노블레스 갈 필요 없습니다. 후측방 모니터 없는데요. 드라이버 아이즈로 후측방 충돌 경고 챙겼는데 굳이 후측방 모니터까지 있어야 될 필요 없습니다.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은 없을까 하시는 분은 노블레스의 컴포트, 드라이브 아이즈, 10.25 유보,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하셔가지고 3,444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조합 대비 340만원 올랐습니다. 하이브리드의 노블레스가 좋은 점은 바로 1.6 터보에서는 시그니처나 가야 넣어주던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방향 지시등도 LED이기 때문에 2번 조합에 비해 전면의 느낌이 달라요. 전방 주차 센서 역시 프레스티지에선 돈 주고도 넣을 수가 없고요. 12.3인치 풀 LCD 계기판도 이번 K5 실내 디자인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넣어야겠죠. 그 외에 서라운드 뷰와 후측방 모니터도 노블레스 등급만의 특권입니다. 컴포트의 경우 패밀리카로 이 차를 운영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넣어야 되는데요. 동승석 전동 시트와 뒷좌석 여선 시트, 앞좌석 이중 접합 차암 글라스 값으로 74만원이면 적당한 가격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단일 품목치고 74만원이라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어차피 한 번 넣으면 운전하는 내내 보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사각지대 차량의 유무뿐만 아니라
차선 유지 보조와 현재 속도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넣고 나면 편합니다. 여기서 고민되는 게 시그니처의 드라이브 와이즈 10.25 유보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해가지고 3,576만원으로 3번 조합 대비 132만원 더 주고 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건데요. 일단 이 132만원 가격 차이에는 17인치 전면 가공 휠과 피렐리 타이어, 앰비언트 무드램프, 퀼팅 가죽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뒷좌석 커튼이 들어옵니다. 자, 지금 엄청 고민되죠. 132만원이 크다면 큰 돈이고 또 작다면 작은 금액이니까요. 만약 다른 건 몰라도 앰비언트 라이트와 퀼팅 가죽 시트, 뒷좌석 커튼이 너무 아쉽다 싶으신 분은 제가 추천드리는 3번 조합보다 차라리 눈 딱 감고 시그니처 조합으로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값이 3,576만원으로 3,500만원대를 넘어가긴 하지만 솔직히 3,444만원이나 3,576만원이나 또 그게 그거잖아요. 132만원을 36개월 할부로 나눠보면 한 달에 36,000원밖에 안 하는데 36개월 내내 후회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36,000원 더 주시고 정신 건강을 챙기시는 게 낫습니다. 저야 뭐 가성비를 따진다고 노블레스 조합을 추천드린 거지만 이왕 쓰는 거 132만원 더 쓰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시그니처 조합도 좋은 선택입니다.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 없습니다. 이게 밤에 보면 이쁘긴 한데 출퇴근 위주로 쓰시는 분들은 야간에 이거 볼 일이 없죠. 17인치 휠 타이어 없는데요. 17인치 휠이 이쁘긴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휠 인치가 커지면 연비만 떨어집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없는데요. 부부가 운전하는 차 아니라면 메모리 시스템 필요 없고요. 뒷좌석 수동석 커튼 없는데요. 어차피 뒷유리 전동 커튼도 없는 참에 굳이 이것까지 필요한가 싶습니다. K5 하이브리드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시그니처의 드라이브 와이즈, 유보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렐 오디오, 스마트 커넥트 추가하셔가지고 3,694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3번 조합 대비 250만원 올랐습니다. 3번에서 아쉬웠던 옵션들이 마음에 걸린다면 시그니처까지 올라오셔야 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야간 운전할 때 분위기에 좋고요. 부부가 운전하는 차라면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편하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렐 오디오는 차에서 조용히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신다면 무시할 수가 없죠. 참고로 크렐 오디오는 전 등급에서 59만원이기 때문에 꼭 시그니처가 아니더라도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신다면 넣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하이브리드의 경우 스마트 커넥트 장착 시 보조 배터리를 추가할 필요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1.6 터보나 2.0과는 다르게 빌트인 캠의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때문에 연비가 조금 내려간다고는 하지만 따로 31만원 주고 배터리를 추가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건 좋네요. 스마트폰을 스마트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아 디지털키도 있으면 쓸만합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싸게 구매하실 분들은 1단계 2,985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각종 충돌 방지 보조, 전자석 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 시동 스마트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경고,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와 풀 오토 에어컨까지 챙기게 됩니다. 뭐 이 정도만 돼도 하이브리드 치고 옵션이 괜찮죠. 하지만 119만원 더 주시면 가죽 여선 스티어링에 운전석 전동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LED 리어램프까지 챙기게 됩니다. 나는 K5의 최신 기술을 다 쓰고 싶다 싶으신 분은 340만원 더 주시고 3단계 3,444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전방 주차 센서, 12.3인치 LCD 계기판,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뒷좌석 여선 시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까지 챙기게 됩니다.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풀옵션으로 사야겠다 싶으신 분은 250만원 더 주시고 4단계 3,694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17인치 휠과 피렐리 타이어, 퀼팅 가죽 시트, 앰비언트 무드램프,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뒷도어 수동선 커튼, 12스피커에 크렐 오디오, 기아 디지털키, 빌트인 캠까지 챙기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로는 2번 조합까지가 가장 합리적인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3번 조합의 옵션들을 보면 눈이 안 돌아갈 수가 없죠. 가격이 3,444만원인데요. 여기서 132만원 더 주면 시그니처 조합으로 살 수 있긴 하지만 가격은 무려 3,576만원입니다. 하이브리드 너무 비싸긴 하네요. 동급 차량 가격 비교해보겠습니다. K5 하이브리드는 K5 1.6 터보나 소나타 2.0에 비해 확실히 비싸긴 합니다. 특히 가장 많이들 구매하실 3번 조합으로 비교해보면 소나타보다는 400만원 비싸고 K5 터보보다는 170만원 정도 더 비싸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취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들 구매하실 3번 조합으로 비교해보면 소나타 2.0과의 차이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고 K5 1.6 터보와의 가격 차이는 17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바로 하이브리드의 140만원 취등록 할인 때문인데요. 이제 이 상태에서 3년 6만 킬로를 타보겠습니다. 참고로 2000cc 엔진은 1년에 세금이 52만원이고요 1600cc 엔진은 1년 세금 29만 1200원입니다
취등록 후 300만원 차이 나던 소나타 2.0과 K5 하이브리드의 3년 6만 킬로 유지비 차이는 이제 60만원으로 확 줄어들었고요. 40만원 차이 났던 1.6 터보와의 차이는 이제 반대로 역전되어 K5 하이브리드가 110만원 더 쌉니다. 이래서 하이브리드가 처음 살 때 목돈이 들어서 그렇지 오래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유지비는 오히려 2.0이나 1.6 터보보다 덜 듭니다. 특히 시내 운전이 위주이신 분들이라면 이 차이는 더더욱 줄어드는데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는 시내 운전 시 연비가 더 좋으니까요. 주유비 비교해보겠습니다. K5 하이브리드는 1km 주행 시 77원이 소모되고요. 3만 킬로 운행 시 230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합니다. 소나타 2.0과 비교해보면 3만 킬로 운행 시 120만원의 유류비가 덜 드는데요. K5 터보와 비교해봐도 K5 터보가 2만 킬로 탈 기름이면 K5 하이브리드는 3만 킬로 탈 수 있습니다. 이 주유비의 차이는 시내 운전이 많을수록 더 벌어지니까요. 자신의 주행 패턴을 꼭 확인하시고 차량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K5 하이브리드와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각 조합별 옵션 차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K5 하이브리드 1번은 소나타 하이브리드 1번 조합보다 115만원 더 비싼데요. 대신 10.25인치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MFR 헤드램프 더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앞도어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더 있고요. K5 2번 조합과 소나타 2번 조합의 차이는 K5 하이브리드가 226만원 더 쌉니다. 하지만 K5 하이브리드 2번이 앞서 나가는 부분은 없고요. 대신 소나타 하이브리드 2번 조합은 앞도어 차음 유리, 뒷좌석 여선 시트, 뒷좌석 도어 커튼, 뒷유리 전동 커튼, 전방 주차 센서,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현대 지드키, 스마트폰 무선 충전까지 가능합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200만원 더 비싸긴 하지만 옵션도 그만큼은 있는 것 같죠. 3번 조합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K5 3번 조합은 3,443만원이고 소나타 3번 조합은 3,599만원인데요. K5 하이브리드가 155만원 더 쌉니다. K5 하이브리드엔 서라운드뷰 모니터와 후측방 모니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더 있고요. 소나타 하이브리드엔 앰비언트 무드 램프, 나파가주 시트, 12스피커 보스 오디오, 뒷좌석 도어 커튼, 뒷유리 전동 커튼,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현대 지드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됩니다. K5가 최신의 옵션은 더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실내 재질과 패밀리 옵션에 좀 더 중점을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 조합 비교해보겠습니다. K5의 4번 조합은 소나타의 4번 조합에 비해 28만원 더 싼데요. 대신 빌트인 캠이 더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뒷유리 전동 서커튼과 나파 가죽 시트가 더 앞서 있습니다. 저라면 같은 풀옵션으로 살 땐 차라리 소나타 하이브리드 살 것 같긴 해요. 이로써 차파고의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습니다.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